여러분,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인 부모님께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 기본적인 사항 이외에도 좀 알아두면 좋은 점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페이스북 미국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 미부모의 최천훈입니다. 저는 현재 스카이 부동산 투자회사와 스카이 UTV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절세를 위한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한국 국적의 부모님께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 알아둬야 하는 기본 사항들과 그리고 추가적인 꿀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개인의 의견이고 아주 일반적인 사항이니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관련 영상에서는 한국인 부모가 미국 시민권 또는 외국 시민권 자녀에게 상속 시에 그 상속세 적용 여부에 대한 그 사항 위주로만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그 외에도 상속 재산에 대한 어떤 절세 방안, 즉 해당 부동산의 그 상속세 산정을 위해서 상속인이 취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속 당시에 알지 못한 그 고인 되신 분의 채무, 빚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 등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그 한국 국적의 부모님의 그 향후 상속을 위해서 미국 영주권자인 자녀분이 그 시민권을 신청해야 하느냐에 대한 주제를 다뤘었는데, 이번 영상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는 주제입니다. 역시 이번에도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고 이에 대해서 선택 가능한 옵션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가 한국 국적의 부모님께 한국 부동산을 상속받을 예정인데, 근데 상속인이 한국 거주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상속 공제율이 다른지 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연자분께서 알아보기로는 그 상속세는 피상속인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거주자이건 비거주자이건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또 여기서 또 많이 헷갈리신 거예요. 이 사연은 한국에 거주하시는 한국 국적의 부모님이 추후에 이제 돌아가셔서 상속이 일어날 경우에 미국에 사는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분이 이제 상속인이 되는 거겠죠. 물론 미국뿐만 아니라 외국에 사는 외국 시민권자인 자녀의 경우에도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단답형의 질문이라면 네, 상속인의 한국 거주자 유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들으신 얘기는 아마도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 그 기초공제 2억 원만 받고 그리고 다른 상속 공제는 비적용된다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근거 조문은 대한민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그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그 상속세 과세 과액은 2억 원을 공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제 거주자가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본 공제 등과 비교해 봤을 때는 사실 좀 큰 차이가 있죠. 반복하지만 피상속인이 그 한국의 거주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런 내용들이 좀 바뀔 수가 있는 것이고,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사례에서는 한국 국적의 거주자라는 전제 하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해서 첫 번째 기본적인 사항, 두 번째 주의하실 사항, 그리고 세 번째 추가적인 꿀팁이 있을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본 사항입니다. 법적인 측면, 즉 민법적인 측면을 보고요. 세무적인 측면, 즉 해당 관련 법률이죠. 상속세 및 증여세법 보고, 이제 세 번째 미국에서 상속세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법적인 측면입니다. 피상속인이 한국 국적인 경우에 이분이 사망했을 때 한국의 민법 규정 제1000조 법정 상속인에서 바로 이 직계 비속의 경우 자녀와 손자녀가 이에 해당되고 상속인의 국적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또한 그 상속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국제사법 제49조 제1항에서는 상속은 피상속인의 본 국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세무적인 측면인데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입니다. 기본 공제는 5억 원입니다. 그리고 인적 공제의 경우에 배우자는 5억 원, 자녀는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10억 미만이면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 안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바로 이런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기본 공제 5억 원과 배우자 공제 5억 원 해서
이제 10억 원이라는 것이고, 그 외에 이제 인적 공제랄지 다른 부분들이 더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공제를 초과하는 상속세에 대해서는 과세 표준에 따라서 금액이겠죠. 10%부터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조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0조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상속인의 국적 유무와 그 거주 유무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외국인이냐의 여부보다는 혈연 관계에 대한 어떤 확인 서류, 뭐 가족 관계 증명서랄지 출생 증명서 등 이러한 서류 준비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인데요. 미국에서의 상속세 적용 여부. 미국의 상속세 이스테이트 텍스는 피상속인, 즉 사망자의 자산에 부과되는 세금인데, 피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이제 세법상의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미국 시민권자도 아니고 미국에 거주하지도 않으므로 미국의 상속세는 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과하지 않겠죠. 그러나 이제 미국 시민권자인 상속인, 즉 사연자님이 될 텐데,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그 상속 재산에 대해서 미국 국세청 IRS에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이 세세한 상황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미국 세금 신고 양식이 되게 많이 있죠. 미국 세금 신고 양식인 폼 3520을 보면 연간 그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그 외국인으로부터의 그 증여나 상속을 받은 경우에 이 양식을 통해서 보고해야 됩니다. 세금 자체는 부과되지 않지만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벌금 등의 처벌이 있을 수 있다는 그 원론적인 내용이죠. 미국에서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특히 해외 자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미국 세금 신고서 폼 3520에는 비수익용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수익용 부동산이라면 얘기가 좀 달라지는데, 미국 세금 신고서 폼 1040 스케줄 2 Supplemental Income and Loss라는 이 양식, 이것은 임대소득과 관련된 수입과 비용을 보고하는 그런 양식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한국에서 납부한 임대소득세는 외국 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 Form 1116을 통해서 미국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수익용 부동산이라고 해도 향후 처분할 경우에는 해외 자산 소득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해외 자산의 경우에 비수익용 부동산은 신고 의무가 없지만 수익용 부동산은 신고 대상입니다. 그리고 또 비수익용 부동산일지라도 추후에 양도할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유형 자산 중에서 부동산을 상속받으셨다면 한국에서 기본적으로 취득세, 이제 현재는 과거 등록세와 통합된 개념인데 이 부과 대상입니다. 우선 상속세로 인한 취득세 약 3% 내외인데 이게 부과되고요. 일반적으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율은 2.8%, 여기에 이제 지방교육세 등 0.16% 더해지면 2.96%가 되는데, 참고로 주택의 경우 무주택자가 상속 시에는 또 이 세율이 확 줍니다. 0.8%를 적용받게 되고요. 그리고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은 약 3.5%니까 이보다 훨씬 더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TMI가 되겠지만, 말이 나온 김에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에 상속 후에 5년 이내에 기존 부동산과 상속 부동산 중에서 한 개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가구 1주택 혜택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연에서는 해당되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납부 기한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 취득세 납부는 어떻게 하느냐? 이 경우에도 한국의 세법이 적용되고요. 상속인은 직접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해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이제 세무 대리인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대행을 맡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상속 재산과 기존 채무 중에서 채무가 더 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꿀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는 이제 관련 제도를 잘 모르고 또 빚, 즉 채무를 물려받는 상속인이 남은 빚을 갚기 위해서 참 어렵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관련 제도가 워낙 많이 잘 알려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이제 외국에서 오랜 생활을 하시고 하면 이 정보를 모르거나 아예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정확하게 관련 법률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등 상속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꿀팁입니다. 한 5가지 정도로 정리해봤습니다. 내용에 따라서는 다 같은 내용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그 체계상 여러 차례대로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공시지가와 감정평가 금액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속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이 관련 법률이 정하길 해당 재산의 금액은 상속 개시일이나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그 매매, 그리고 감정, 수용, 경매, 공매 등 이러한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금액을 시가로 규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의 경우는 개별 공시지가, 건물의 경우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다만 해당 재산을 그 추후에 양도할 계획이다, 팔 계획이다, 그리고 현재 공시가격이 시가에 비해서 현저히 낮아서 향후 양도 차익이 많이 나올 것 같으면 감정평가를 통해서 아예 상속가액을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되는 상황에서는 또 낮추는 방법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부동산의 경우 상속 시점에서 그 가치를 상속인의 실익에 따라서, 즉 곧 양도할 것이냐 아니면 일단 계속 보유하면서 임대 등의 수익을 얻을 것이냐에 따라 재평가를 받을 수 있고, 이것을 전략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시에 평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2개의 감정평가 기관에서 감정평가를 받고 그 평균 가액을 상속가액으로 정해서 신고할 수가 있고, 그리고 10억 원 이하인 경우 10억 원까지는 1개의 감정평가 기관에서 받은 그 감정평가 금액을 상속가액으로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째인데요. 아마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라고, 이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자입니다. 접속 경로를 말씀드릴게요. 온라인 접속 경로는 정부24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민원 서비스, 그리고 원스톱 서비스, 그리고 원스톱, 안심 상속으로 가시면 됩니다. 상속인이 금융, 그리고 국세, 지방세, 국민연금, 그리고 토지, 건물 등 이제 부동산, 이러한 피상속인, 즉 사망자의 상속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대국민 서비스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접속 경로는 2014년 10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참고해서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3번째입니다. 조회 결과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좀 생각을 더 해보셔야죠. 상속가액과 빚, 즉 채무를 비교한 후에 상속인은 민법 제1019조에 따라서 상속 개시가 있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재산은 상속받고 채무는 받지 않겠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많은 경우에 각각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각각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4번째인데요.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년 내에 증여 재산이 있다면 그건 역시 상속 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이 점 감안해서 대응하시기 바라는데, 이것은 피상속인과 상속인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세무당국에서 10년 내 발생한 증여에 대해서 상속세를 추징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좀 겪어봤고요. 그런 경우에 기존 차용증 등 관련 서류가 있어야만 또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꼼꼼히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받은 증여재산의 시점과 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상속세 신고 시에 누락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5번째인데, 상속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고 납부할 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분납과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분납의 경우에는 납부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1천만 원까지는 무조건 납부해야 되고요. 1천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에 그 신고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 분납을 할 수가 있고요.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초과인 경우에 그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분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과는 좀 다른 개념이죠. 분납의 경우에는 사실은 정말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 이외에는 없는데, 좀 기간을 길게 가져가고 금액이 좀 크다 그러면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납부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해야 되고요. 총 세액의 11분의 1을 이제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세액에 대해서는 매년 10%씩 10년간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이자 성격의 그 연간 3.5%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토지로 대납하는 그 물납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좀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은 한국 국적의 피상속인이 그 외국 국적을 가진 그 자녀에게 상속할 때 적용되는 법률과 그리고 추가적인 고려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크게 한 5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기본 사항으로 한국 국적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이 이루어질 경우에 외국 국적의 자녀도 한국 국적의 자녀와 동등하게 상속의 권리가 생기고, 두 번째,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 비거주자예요. 한국에서만 사시던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미국의 상속세 신고 대상에 해당되지가 않는다. 그리고 미국 시민이 해외 자산을 취득했을 때 단순히 비수익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신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추후에 이 해당 부동산을 매각할 때는 그 신고 의무가 생긴다. 세 번째, 부동산 상속 시에는 상속 가액이 10억 원 미만으로 낮을 경우에 향후 양도시를 고려해서 감정평가를 받고 그 가치를 높여놓을 필요가 있다. 네 번째, 그리고 주의사항으로는 상속재산과 기존 채무 금액을 비교해서 상속폭이나 한정승인 제도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꿀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세 번째랑 좀 연관되는 것인데요. 그 상속재산이 부동산일 경우에 이제 상속 후에 해당 부동산을 이제 팔 것이다 또는 이제 보유할 것이다에 따라서 감정평가를 선택적으로 이용하는데, 여기에 더불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좀 적극 활용하자. 상속세는 이제 1천만 원 초과 시 분납이 가능하고, 그리고 2천만 원 초과 시에 연부연납도 가능하며 토지로 납부하는 물납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약해드린 내용들을 중심으로 감안하셔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접근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개인의 의견이니 참고만 하시고, 이 개별적인 사항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적용되는 조문이나 규정이 좀 다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은 해당 전문가에게 반드시 세부적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